적폐청산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먼저 저희가 준비한 3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곳은 서울 고검인데요. 오늘 출근한 박범계 후보자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각오할 게 없고요. 우리 준비단 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을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질문도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서울 고검에 차렸거든요. 이게 전임인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서울 고검에 이 서초동에 이 청문회 준비단을 차린 것은 이 검찰 조직과 내부 수습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걸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종로구에 이 사무실을 차렸었고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각각 준비실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이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함께 근무하고 본인이 또 지휘 감독하게 될 법무부와 또 검찰과의 어떤 거리를 한번 좁혀보겠다는 뜻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박범계 후보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또 이 정권 말기에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과 계속해서 갈등을 부각시키다가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민심을 분명히 박범계 후보자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당장 눈에 띄는 갈등을 하기보다는 내가 조직을 잘 다독여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검찰 개혁이 아마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징계를 돌입하는 건 아무 실익이 없죠. 다만 수사권을 더 줄이는 식의 어떤 제도 개혁에 집중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에 조직적 저항이 없어야만 제도 개혁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치 선정부터 박범계 후보자는 나는 추미애 시즌2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관욱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자들이 윤 총장 관련 질문을 하니까 즉답은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다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윤석열 총장을 사실은 거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천천히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상황의 반면교사.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가 모든 것이 부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되고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이런 많은 사실은 어떻게 바라지 않은 것들이 사실 이루어졌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법무 검찰의 최종적인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검찰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지금의 이 내정자의 어떤 신중한 행보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처럼 결국 박범계 후보자에게 쏠리는 눈은 추미애 윤석열에 비해서 박범계 윤석열 조합은 어떨까? 이런 분석일 겁니다. 저희가 그간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이 맞닥뜨렸을 때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윤석열 지검장님은 목소리가 왜 4년 전에 그 목소리가 아닙니까? 제가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적폐청산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 알았던 윤석열 연수생과 총장이 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너무 다르다.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 3, 4년간의 영상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도현 의원님. 네. 근데 어찌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보다 오히려 박범계 후보자와 인연과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 설정이 윤 총장 입장에서 더 어렵지 않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윤 총장이나 그 박 지금 후보자지만 이제 장관이 되면은 아마 불가근 불가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걸로 봅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범계 후보자에게 안정적으로 검찰과의 관계를 가져가려고 주문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그 뭐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무슨 연애하듯이 또 윤 총장을 대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예. 지금 그 윤 총장하고 싸우기에는 할 일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그 지금 아무래도 절차가 걸리니까 뭐 열흘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만 동부구치소 비롯한 이 코로나 문제 빨리 우선 그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이 그 수사 종결권 갖는 저기 사법 시스템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착시켜야 되고 또 지금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출범도 어쨌든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아마 위헌 소송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 대응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직원 그리고 검찰 산하에 있다는 검찰 조직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걸 잘못해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 쫓겨나다시피 나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추미애 장관의 어떤 실패에서 박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걸로 보고 여러 가지 문 대통령의 주문, 윤 총장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초기에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쭉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윤 총장의 임기까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어제 박 후보자에게 윤 총장과의 관계를 묻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협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김경진 의원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 초에 있을 다음 달에 있을 검찰 정기 인사가 윤 총장과 박범계 후보자의 그 관계 설정이 혹은 박범계 후보자의 입김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첫 시험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권력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무력 중에 하나거든요. 예. 사람의 사회적인 수명을 끊을 수도 있고 이게 살려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핵심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권이건 막론하고 절대로 그 본질적인 권한을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처럼 지금 현재의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수록 절대로 윤 총장에게 실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자리에 대한 인사 추천이라든지 인사 협의가 제대로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전에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처럼 매우 거친 방식으로 또는 아예 그냥 총장을 협의해서 그냥 사실상 완벽하게 배제해버리는 이런 방식은 취하지는 않을 건데 실질적인 내용의 인사권은 절대로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부분이 추 장관처럼 거칠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큰 틀의 변화가 있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후보자의 입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검찰 인사는 사실은 박범계 장관의 인사라기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됐으면 더더욱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은 박 장관도 지금 추 장관 이 흐름 속에서는 보면 장관이 행사하는 인사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벌써부터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걸 여러 야당은 꼬집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은 1994년에 제가 판사로서 부임한 그 법원입니다. 제가 이곳 법정에서 재판을 했었는데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 박범계에 대한 기소로 보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기소로 정치적 기소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재판 중인 기소된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냐, 뭐 이 부분을 좀 꼬집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상당히 있죠. 우리가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사위 위원으로 보임됐을 때도 사실상 이해 충돌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요. 그런데 이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법사위 위원 정도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예. 아무리 그 인사권이 뭐 제한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종 검사 인사를 하는 사람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만에 하나 이 박범계 장관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가 지방으로 발령받게 된다면 이게 설령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한들 바깥에서 보기에는 보복성 인사, 보복성 자천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식의 인사를 해도 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도 2년에 한 번 보직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부서가 또 발령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구설수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형사 피고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예. 이 같은 전례를 깨고 이해 충돌의 우려를 남길 만큼 박범계 후보자밖에 인물이 여권에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한 말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있는데 예. 그 같은 사람들의 이 검사에 의한 기소도 지금 정부에서는 그럼 아무 문제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고소가 뭐 취하되었다는 소식도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역시 우리가 받은 기소는 아무 문제 없는 불리한 기소, 불합리한 알겠습니다. 기소고 야당이 받은 기소는 합리적인 기소라는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가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용구 차관도, 법무부 차관도 지금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법무부의 장관, 차관이 모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거든요.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기소권은 누가 독점하고 있나요? 검찰이 독점하고 있죠. 예. 자, 기소된 걸로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한다? 그러면 검찰이 인사를 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큰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기소는 당연히 검찰이 하는 거지만 유무죄는 재판부에서 갈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지 검찰이 그냥 기소한 걸로 인사가 모두 다 제약을 받는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그걸 적용한다면 나경원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잖아요. 기소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럼 나가지 말아야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일 앞세운다면 괜한 논란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김경진 대표님요. 글쎄, 이게 가령 이제 청문회장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저는 청문회장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특검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을요? 네, 어차피 지금 특별검사법이 돼 있고 예. 특검이 꼭 수사를 위한 특검만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소유지를 위한 특검도 가능하니까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굳이 취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뭐 당연히 그 생각이시죠. 그러면 공정한 어떻게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특검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최소한 내 사건 혹은 이용구 차관 포함한 사건까지 해서 각각의 특검을 임명해달라. 그 사건은 내가 손을 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지휘가 가능하잖아요. 법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특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정한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은 형사 피고인이 어떻게 새롭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박범계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